네, 오늘 있었던 수많은 뉴스들 그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뉴스 하이라이트 시간이고요. 오늘은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박연미 기자 그리고 김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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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뉴스 하이라이트 확장판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두 분 방송 같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고요. 네. 오다 가다 많이 네, 봤어요. 오다 가다 스튜디오 네. 앞에서 맞춘 적은 네. 있습니다. 네. 복도에서 네. 스튜디오에서 어색하게 인사하고 막 이렇게. 네. 그렇군요. 워낙 근데 저는 목소리가 익숙해갖고 네. 이미 알고 있었던 네,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네요. 사실 저도 살짝. 살짝. 네, 두 분도 오늘부터 1일 하시고요. 조금 전에 들렸던 노래 아시죠? 알죠. 네. 원래 신나는 노래인데. 원래 그렇죠. 네. 저도 아까 낮에 라디오를 틀고 있었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이 아무 노래 챌린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지코의 아무 노래인데요. 김한 기자가 아무 놀이 네. 챌린지 이렇게 네, 제목으로 지금 뭐 기사를 쓰셨어요.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이랑 학교가 일제 휴원에 들어가면서 뭐 긴급 돌봄 서비스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네. 이제 많은 학부모들이 좀 불안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애를 데리고 집에 있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진짜 하루가 깁니다. 애랑 네, 같이 굉장히 있으면. 힘들다고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됐으니 네, 좀 네. 긍정적으로 극복해 보자 이런 캠페인이 SNS상에서 제안이 됐고 그게 이제 아무 놀이 챌린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간단합니다. 집에서 이제 자기가 아이와 어떤 방식으로 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네네. 사진이나 뭐 동영상을 찍어서 간단하게 설명과 함께 이제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리는 건데 제가 밤에 봤는데 네. 몇 시간 만에 500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 그래요? 해시태그 게시글들이. 서로 계속 올리시는 네, 거군요. 그런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종의 좀 집단 지성 놀이. 아이디어. 네, 코로나의 뭐 한 풍경이죠. 네. 뭐 영화 한 장면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실놀이 뭐 이런 거. 네, 그 미션 임파서블 보면 왜 그 네, 네. 적외선 레이저 네. 사이로 막 피해가는 명장면이 노래 있잖아요. 나오고 빠바바. 네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근데 장면. 그거를 집에서 실로 재현해 갖고 네. 애랑 하는 거를 이제 올리신 네. 분이 있었는데 진짜 기발하고 몇 시간이 금방 간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걸 뭐 세 글자로 줄이면 안까님. 안가님. 네. 어떻게든 다 같이 살아보자는 이 단체 생활의 지혜인데 네. 저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네. 정 하다 할 게 없으면 종이컵을 한 50개만 사세요. 종이컵이요? 네, 그걸 쌓아서 애한테 그걸 발차기로 무너뜨리는 쾌감을 주면 와 이게 반응이 가성비가 장난 정말이에요? 아닙니다. 예. 그걸 예. 싸놨다가 스스로 애들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말과 글을 깨닫고 직립보행이 시작된 이후로는 네네. 안 되거든요. 감당이 안 돼서. 제어가 안 돼요. 네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어른들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네. 스트레스 쌓일 때 우리가 마냥 망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가성비 좋고요. 이준희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아무놀이 좋네요. 우리 집에서는 1000 퍼즐 맞추기 해요. 이동건님 오랜만에 실뜨기 하고 가족 간에 오랜만에 자주 모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실뜨기. 네. 와 이것까지 등장을 했어요. 실뜨기 저희 집에서도 즐겨하는 놀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시간이 후루룩 갑니까? 그 SNS에서 검색을 네, 해보시면 별의별 놀이들을 네. 다 하고 그래요?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컵 휴지를 이용한 놀이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뭐 유리창이나 벽면을 이용한 놀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냥 네. 거기다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 그게 치우고. 네. 오히려 아이들이 밖에 나가고 이럴 때는 아이들도 이제 생활을 할 때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일이 사실 없거든요.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죠. 잠깐 말리죠. 이제 집에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국면이 아니라 거의 갇혀 있는 상황처럼 그러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뭐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그렇게 이제 주변 용품들을 이용해서 하는 놀이들 굉장히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멀어진 지 몇 년 돼가지고 기자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취재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합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뭐 언론사마다 네. 약간 대응 체계나 수위가 다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대면 취재라든지 직접 취재를 좀 제한적으로 해라라는 지침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기자협회에서 그 코로나19 관련된 기자들의 취재 수칙 같은 것들 이제 네네.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화 취재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전환이 됐고 뭐 마스크나 이런 거 착용 기본으로 지금 뭐 모든 언론사가 사실 이제 출입 관련해서 그렇죠. 열 체크라든지 아니면 네네. 이제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다 구비해놓고 있죠. 구비해놓고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뭐 걱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있죠. 네. 계속 문자를 주고 계세요. 김정은님은 우리 애는 뜨개질해요. 일주일 동안 목도리를 5개나 떴어요. 네, 이 와. 정도면 장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목도리 5개. 정은경님 부르마 X 해요. 경제관념 심어줘요. 이 놀이가 재밌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들이 사실 우리 그 일상을 바꾼 얘기들이에요. 오늘 확진자가 또 나왔는데 박연미 기자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뭐 웃지 못할 풍경을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빠른 확산세입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1,766명, 오늘만 확진자가 505명 늘었습니다. 네. 오후 들어서 오전보다 171명이 더 증가한 건데요. 하루 최대 증가폭을 하루 만에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망자는 1명 늘어난 13명이고요. 이 13번째 사망자 역시 전날 숨진 12번째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이분이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병상이 없어서 네네. 집에서 대기하다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뒤에 사망한 거거든요. 네네. 그 대구의 의료 현장 현실이 어떤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그 사이에 퇴원한 환자는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26명 네. 퇴원하신 분들.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출발한 사람들 입국 금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국 입국 제한에 대해서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아침이죠 새벽에 알려졌을 때 하더라도 입국 금지를 발표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네,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그 적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다만 이제 한국의 여행 정보를 3단계로 격상을 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근데 지금 뭐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지만 이제 한국의 검사한 인원을 비교한 숫자들이 네네. 한국, 미국, 일본이 각각 몇 명을 검사했는지가 대단하죠. 화제가 됐었는데 네, 네네. 미국은 이제 그 숫자 굉장히 적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보다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지금 아시아에서는 한국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제 스타일이 자기가 관심 없는 문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얘기는 계속하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좀 인식하기 시작했다. 네. 뭐 이런 정도의 그 정도의 신호.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뉴욕 증시에서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사상 최고의 호황이 계속됐던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쨌든 대선 캠페인 와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월가하고 트럼프의 이익이 겹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꽤 잘 관리하고 있고 한국이나 이탈리아도 잘 관리할 거고 중국도 잘하고 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네. 그들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은 괜찮다. 이런 안심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심의 정치화랄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심시켜서 뭔가 경제적으로 흔들림이 없도록 네. 하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대선 전에 주식이 좀 올라간다는 통계 같은 게 항상 있었는데 올라가야만 하죠. 가야만 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워낙 인플루엔자로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검사 자체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 지금 몇백 명 안 감염자는 했어요. 네네. 굉장히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 메시지를 좀 전달한 그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다시 돌아와 보죠. 이 코로나19 막기 위해서 이제 서울시가 집회 금지했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도 사실 강행을 했었고 오늘은 세종대로에 설치된 집회 천막들을 철거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좀 논란이 있었다고 네. 하는데 김한 기자가 취재를 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감염병 예방법 때문에 네. 그 청계광장과 광화문 광장 일대 집회를 금지를 했고 서울지방경찰청도 대규모 집회를 막겠다 이런 그랬죠. 입장을 발표를 네.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광화문 광장 일대에 설치돼 있던 텐트들, 그러니까 농성 텐트들이 이제 철거가 됐습니다. 네. 뭐 정광훈 목사 구속된 정광훈 목사가 이끌던 이제 범투본이라고 부르죠. 네. 텐트도 농성도 철거가 됐고 몇 개 철거가 됐는데 오늘 제일 가장 격렬하게 저항이 있었던 것은 이제 고 문중원 기수, 그러니까 마사회의 네네네. 부조리를 고발하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좀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유족들이 지금 한 90일 넘게 네. 그 마사회의 책임, 그다음에 정부 그 문중원 기수가 요구했던 내용들의 반영을 요구하면서 네.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 추모 농성 텐트가 철거되는 과정에서 좀 격렬한 저항과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참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논란들이 네. 있긴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도 뭐 마찬가지죠. 이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글과 반대로 탄핵을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서 대결 양산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오늘 네.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청원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오를 기준으로요. 역대 세 번째로 청원인이 많은 건데 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다, 지지한다 이런 청원도 60만 명을 훌쩍 넘어섰거든요. 네. 신천지를 비판하고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 네. 근데 저는 이 와중에 네. 이쪽도 굉장히 허망한 것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사태의 수습인데 그렇죠. 이게 힘을 공연한 데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신천지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신천지에 대한 비판이 그들을 음지로 숨게 하면 상황 수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게 길을 좀 열어주자 이런 네, 말씀 네. 드렸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인 게 지금이 이럴 때인가 그런 말은 정말 이때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 이제 비판 일색으로 가다 보면은 말을 못하고 숨는 사람들도 생기고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그리고 거잖아요. 사실관계를 하나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는 게 네. 야당에서 나오는 비판 중에 하나가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을 비판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사망자 나오고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거는 근데 선후관계가 네. 잘못된 것이 네네. 이날 오찬이 있었던 거 맞는데요. 오찬 이후에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네네. 그러니까 저녁 다 돼서 사망자가 나왔고 그 이후에 2, 3일에 경과한 뒤에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그 상황을 호도하면 마치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축제 분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네, 보일 수 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정말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예전에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새 대결하는 양상, 극단적인 모습들도 보이고 항상 이 네. 홈페이지가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게시판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현 대통령에게 청원하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도 뭐 좀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근데 네. 이제 이 국민청원 게시판이 지금 뭐 긍정적인 기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공론을 발탁하고 네.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전파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줄여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긍정적인 기능들도 있지만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입장을 밝히는 장으로 그래서 그거를 숫자를 늘림으로써 우리 의견이 다 다수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장이 좀 됐다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집회를 금지한 이후에 네네. 이 이른바 이제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던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탄핵 하야를 위한 서명운동을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지금까지 없었는데 네. 이 국민청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를 좀 과시하는 세를 뭐 과시하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요. 근데 결국 어쨌든 청와대는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룰이니까요. 네네. 그 20만 명이 넘으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쪽에서도 우리도 100만 명을 넘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경쟁이 돼버렸어요. 일종의 네, 여론에 과연- 대한 충실한 반영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사회적인 어떤 갈등과 네. 그러니까 진영 간의 어떤 적대 이런 거를 제외하고 어떤 좀 생산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회의가 듭니다. 지금 뭐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네. 경우는 계속 탄핵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이게 근데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100번 양보해서 이 논의를 진지하게 한다고 치죠. 그러면 탄핵의 요건이 있잖아요. 헌법이 정한 탄핵의 구성 요건을 문재인 대통령이 충족하고 있느냐. 하나도 없거든요. 네, 지금 네. 여기서 주장하는 바가 A와 B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냥 무조건 우리하고 정치색이 다르니까 혹은 마음에 안 드니까 100번 양보해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책임을 물어서 그런데 그 책임 네. 나중에 4월에 총선 있잖아요. 네네.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물어주실 거예요. 네네.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여론이 반영될 것인데 네네. 100만이라는 숫자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것도 너무 고무될 것도 없는 것이 표집이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끼리 똑같은 생각 가진 사람 100만 명 모여 하면 뭐 쉽지 않습니까? 60만 명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알겠습니다. 그런 현상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6365번님, 불이 났으면 우선은 불부터 꺼야 순서가 아닙니까? 이런 문자 주셨고요. 6423번님, 아까 이야기하신 아무놀이 하실 때는 층간소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층간소음 민원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집에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김한 기자 그리고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